저는 조금 있다가 초중등 교육 과정에 대한 이제 주요 내용을 발표함에 앞서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어떻게 이제 흘러왔고 지금 당면한 과제가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교육 과정이 어떻게 개정이 되는지 프로세스들을 한번 이제 공유하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히스토리를 좀 보고 간단 문제점들을 좀 짚어본 다음에 교육 과정은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 한번 얘기하고 그리고 끝으로 당면 과제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부터 시작할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컴퓨터 교육은 히스토리가 뭐 1970년도, 80년대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던 해부터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2014를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2014는 우리 연구소에 있어서도 특별한 해입니다. 자, 어떤 해였죠? 연구소가? 맞습니다. 네. 연구소가 네, 창립했던 해입니다. 우리 연구소는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구현 포부를 가지고 뭐 싱크탱크 개방 연구 체계를 만들겠다라는 그렇게 개소식을 했고요. 그와 함께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실현 전략을 같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상당히 중요했고요. 저 때 같이 발표가 나왔던 게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방안입니다. 네, 이때 처음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겠다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저 문제가 조금 있다면 검토하겠다라는 게 어느 정도 검토하겠다는 건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2달 뒤에 실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사항이 발표됐습니다. 이때가 상당히 중요한 발표였고요. 여기에 초등학교는 17시간 이상 확보를 하고 중학교에서는 정보교과를 만든 다음에 과학, 기술과정, 정보교과군에 34시간 정도를 증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인 즉슨 34시간 이상은 잘하면 할 수 있겠구나 싶었죠. 근데 어떻게 실제로 확정이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변동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2015를 맞았습니다. 자, 2015는 한 2014 9월에 주요 개정사항이 발표된 다음에 한 1년 뒤에 초중등 교육권 총론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17시간 확정이 됐고요. 실과 교과안에요. 그리고 중학교에도 이렇게 교육과정이 확정이 됐는데 동그라미 4번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정보 과목은 34시간을 기준으로 편성 운영한다. 상당히 모호한 말입니다. 34시간을 해라라는 건지 34시간 이상 하라는 건지 좀 애매하죠. 근데 모든 학교에서 34시간을 다 배정을 하고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초등학교는 17시간, 5, 6학년을 비춰봤을 때 전체 학생들이 배우는 시간의 한 0.7%, 1학년까지 치면은 한 0.2%까지 떨어집니다. 사실 거의 안 배운다는 얘기인 거죠. 중학교는 34시간, 중학교 전체 수업 시간의 1%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좀 아쉬운 결과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해외 교육과정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해외 교육과정도 한 34시간, 35시간, 68시간 보입니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큰 차이점은 밑줄입니다. 각 학년별. 우리나라는 중학교 전체에 34시간 가르치는데 해외에서는 각 학년별로 주로 34시간씩 혹은 68시간씩 가르치더라라는 겁니다. 아쉬움이 있었지만 아무튼 필수화 됐다는 그러한 큰 성과를 가지고 중학교에서는 2018년, 초등학교에서는 2019년에 정보교육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을 맞이했습니다. 2020년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중학교 학생들이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봤다. 초등학생도 마찬가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나온 통계 결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결과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중학교는 약 3,200개 정도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분들이 1,000명 정도 배정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만 계산해도 한 명이 새 학교를 뛰어야 되는 거죠. 근데 다른 학교 뛰지 않는 선생님도 문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 나눴던 선생님은 혼자서 큰 학교에 계십니다. 그래서 13개의 반을 수업을 하십니다. 그래야지 다른 학교 안 가시는 거예요. 13개 반이라는 거는 한 주에 한 500명 정도 학생을 가르칩니다.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고등학교는 그나마 좀 나아 보입니다. 한 2,000개 정도 학교에서 1,700명 정도 선생님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별표입니다. 전국에서 자격 소지자 비율이 70%, 69%입니다. 지금 10명 중에 3명 정도는 상치교사입니다. 자격증이 없으신 거예요. 일단 급하니까 한번 가르쳐보자 라고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또 그 문제는 학교 PCC 현황입니다. 지금 교육부에서도 이 문제를 좀 인지하고 엄청나게 이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통계 기준을 봤을 때 5년 이상 된 PC가 아직까지 27%입니다. 이 말인 즉슨 학교의 4대 중 한 대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컴퓨터 없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라 합니다. 자, 그리고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교육과정 관련돼서요. 최근에 저희 연구소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은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관련된 내용에는 거의 부재합니다, 사실. 네, 이거는 어쩔 수 없던 하겠죠. 그래서 컴퓨터 과학을 이루고 있는 한 18개 정도의 지식 영역이 있는데요. 그중에 한 3개 정도만 초중등에 대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들쭉날쭉하고 있죠.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2015 때 분명히 정보교과가 명시가 됐는데, 필수가 됐는데 교육법 시행령에는 아직도 과목 표시가 없습니다. 큰 문제 중에 하나죠. 이것도 우리가 같이 해결될 문제이지 않을까 합니다. 자, 2020년 이렇게 정보교육 관련된 현황 알아보는데 중요한 해였지만 또 하나 엄청난 키워드가 이 한 해를 삼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인공지능과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되면서 다양스럽게 교육부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인 정책들을 발표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과학수학 정보 융합 종합계획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교육과정 정책과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즉 교육과정 핸들링하는 교육과정 정책과에서 발표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서도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조금 강화하겠다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뒤로도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 정책 방향과 핵심 과제, 전국민 AI 소프트웨어 교육 확산 방안과 같은 정책들이 발표가 되면서 어느 정도 소프트웨어 교육, 인공지능 교육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겠구나라는 분위기는 형성되었다. 어느 정도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22년 중요한 해입니다. 바로 교육과정이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가 될 해죠. 그리고 올해는 그것을 준비하는 해입니다.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먼저 교육과정 개발 방향성 연구가 진행이 됩니다. 작년에 이 연구가 진행이 됐었고 저도 우연한 기회에 같이 참여해서 공동연구원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해 주신 여기 교수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기초연구가 좀 잘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뒤에. 자, 기초연구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그 뒤로 국가교육과정 개정 연구위원회가 구성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2015 때 기준입니다.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때는 이런 개정연구위원회 구성이 돼가지고 여기서 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주요 사항들을 도출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17시간, 34시간이었죠. 네, 올해는 국가교육회의라든지 이런 곳에서 주도할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평가원이라든지 기관에서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이 조만간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거기서 총론 개정 주요사항이 결정이 되고 발표가 올해 중에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뒤로 총론과 교과부 시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요. 공개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치고 끝으로 교육과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게 되면은 확정고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고시는 작년과 2015 때 비춰보면은 2022년 하반기 때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이 중에 교육과정에 대한 기초연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과정 기초연구는 크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래형 교육과정 구성 방안은 가장 큰 비전과 교육과정에 대한 중점 사항들, 개정에 대한 중점 사항들을 도출하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교과교육, 기초학력 순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중에 첫 번째 연구에 참여를 했었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적인 결론은 이겁니다. 미래교육 방향, 비전은 무엇이냐? 추가하는 인간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다음에 미래형 교육과정의 중점 사항은 무엇을 둘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저는 제가 들어갔었기 때문에 당연히 소프트웨어 교육 강조하라고 한 줄 알고 소프트웨어 교육 강조했었는데요. 교과교육 관련된 내용들은 다 배제가 됐습니다. 총론 관점에서 큰 역량, 비전을 보는 거기 때문에 교과교육을
상기시킬 수 있는 키워드들은 좀 배제가 됐고요. 상당히 이제 추상적인 내용들이 좀 들어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쪽에서 한번 참고해 볼 만한 문장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을 한번 쭉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미래교육 방향 비전입니다.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여기 이 중에서 인간적 가치와 기술의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라는 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추구하는 인간상으로는 새로운 발상과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사람. 자, 그리고 미래형 교육과정의 중점 사항으로는 최신 기술과 매체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활용력을 길러주는 교육과정으로 개정을 하자라는 겁니다. 또한 총론과 핵심 역량 교과 사이의 연계성을 강화시키고 교과 간 혹은 창의적 체험 활동이랑 연계성, 융복합 교육을 활성화시키자라는 겁니다. 자, 초등 쪽에서 좀 약간 상당히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바로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소양을 함량시켜야 된다라는 게 주요 사항을 뽑혔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5번의 학생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한 과목 선택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지금 다양한 선택 과목들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또한 중학교랑 비슷한 기조입니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 다양한 진로, 적성과 연계된 선택 과목의 이수 기회를 확대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선택 관련된 내용들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또한 교과별 선택 과목의 재구조화와 선택 과목의 학점수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총론의 주요 사항으로 뽑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국가교육과정개정위원회 또는 특정한 주체가 선정이 되게 되면은 교육과 총론 주요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렷한 목소리를 내야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입장에서도 혼란스럽지 않게 개정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내면 좋을지 주요 사항들을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결국에 수업 실수 확보인 것 같습니다. 수업 실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은 사실 연구가 이루어진다거나 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대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한 또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만의 전략을 가지고 여기 나온 거는 그냥 제 기준으로 각 학년별로 34시간 이상 해야 되지 않을까, 중학교에서는 제시한 건데요. 어떤 게 좋을지 우리가 결정을 한 다음에 한 목소리를 좀 제안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수업 실수가 만약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교육과정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은 타격이 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재구조하고 체계화시킨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김한희 교수님께서 지금 열심히 상당히 의미 있게 작업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발표해 주실 예정에 있습니다. 자, 또 하나 큰 이슈는 바로 초등학교 독립교과 마련입니다. 그동안 초등학교는 실과 내용 안에 작게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교육과정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제대로 준비를 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재호 교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실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사실 앞에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된다면은 교사를 확보하는 것도 어느 정도 수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를 어떻게 양질의 교사를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 교원의 리터러시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 혹은 사범대학 현대교육과 뿐만이 아니라 교직과정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컴퓨팅 교육의 이제 표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정립을 해서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내용들이 왔을 때 한번 바꿀 수도 있고 수시로 개정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최신 교육 과정을 가져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오늘 발표는 여기서 간단하게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